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인디자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5월달 비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인디자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인디자인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작업 환경은 약간씩 달라질 수 있고요. CC 버전 이전의 CS 버전의 경우에도 작업 환경은 오른쪽 상단에 똑같이 새겨져 있을 테니까요. 클릭하셔서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CC 버전이든 CS 버전이든 그 친구들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작업 환경은 비슷하게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브로셔나 전단지 작업을 할 경우에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해 놓으시게 되면 글자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이 쫙 펼쳐져 있을 겁니다. 타이포그라피로 작업을 해놨을지라도 그 친구들에 대해서 패널들을 편하게 이리저리 옮기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작업을 하시다가 내가 실수로 지웠다든지 어디론가 옮겼는데 위치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밑에서 네 번째 리셋 타이포그라피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초기화가 다시 될 거예요. 왼쪽에 도구 상자를 보시게 되면 두 줄짜리로 넉대대하게 펼쳐져 있고요. 이 친구들도 역시 꼭대기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한 줄로 길게 놓고 볼 수 있으니까 본인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메뉴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옵션들을 다 세세하게 바꿀 수 있는데요. 아무 메뉴나 누르고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똑같이 뜰 겁니다. 시험에서 필요한 몇 가지 기능들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곳에 가시게 되면 작업할 때 컬러 테마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하실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어두운 테마로 작업을 하시지만 저는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에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바꿔놨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는 동안에는 문제지를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창을 따로따로 띄울 수 있도록 오픈 다큐먼트 에지 탭이라고 하는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놓은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은 창을 혼자서 넓게 쓸 거니까 V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두시고 작업하실 수 있겠네요.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인디자인은 출력물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되어 있고요. 선이라든지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크기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친구는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할 경우에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의 퀄리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마도 특별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티피컬이라고 해서 일반 화질로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하이 퀄리티라고 해서 그림이 깨져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치하시게 되면 작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가셔서 파일의 이름부터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주겠습니다. 용지 사이즈 지정된 대로 문제에 대해 맞춰서 주시면 되겠죠. 사이즈는 210에 297이라고 A4 용지 서 있는 문제로군요. 종이는 한 장만 필요하니까 페이지는 1, 단은 3개가 필요합니다. 컬럼은 3, 간격은 5mm라고 되어 있네요. 간격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여백에 대해서 상하 좌우가 16이라고 같은 값이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링크가 걸려있는 그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은 값은 16이라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블리드 돌연도 3mm로 똑같으니까 그대로 고정된 상태에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 종이가 생성됐고요. 작업을 하실 때에는 필요한 색상들을 미리 뽑아 놓으시길 권합니다. 그때그때 개체 색상을 따로 뽑으셔도 되겠지만 단락 스타일을 주실 때에 글자의 색깔이 미리 뽑아져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와치 패널에 가시게 되면 샘플링 되어 있는 색깔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가장 끝자락에 있는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단추 누르게 되면 새로운 색상 추가될 거고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 값들이 주르륵 나열이 될 텐데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CMYK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색상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더하기. 만들어진 친구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시 색상을 정립할 수가 있죠. 문제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색상을 표현하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이 색깔에서 저 색깔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 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뀌는 그라디언트 색상이 보일 텐데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Add to Swatch라고 하시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그라디언트 색상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서도 색상 값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M60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색깔은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CMYK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미리 뽑혀져 나온 스와치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스와치가 아니라 나는 다시 CMYK 색깔 지정할 거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직접 입력이 가능해요.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문자에 대한 지시사항 중에서 단락 스타일 보시게 되면 전문에 대해서, 제목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미리미리 스타일을 뽑아놔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 보시게 되면 베이직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기본 단락 스타일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영문판이기 때문에 한글을 입력하게 되면 깨져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친구는 베이직 캐릭터 가셔서 한글 글꼴로 기본 글꼴을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도둠이든 궁서든 바탕이든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OK 하고 나오게 되면 기본 글꼴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아이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를 해주겠다라고 더하기 단추 누르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이 하나 만들어진 게 보일 거고요. 추가된 친구를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워주시게 되면 이름을 넣으면서 내용들을 수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베이직 캐릭터라고 가시고요. 글꼴, 도둠, 크기, 사이즈는 9, 행간은 15, 리딩이죠. 줄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가는 트래킹입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죠. 마이너스 30. 글자의 색깔은 캐릭터 컬러를 얘기합니다. M70에 Y30 미리 뽑아놓은 색상 있으실 거예요. 시작 표시 문자라고 하는 친구는 드롭캡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콩 찍으시게 되면 몇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는지 몇 개의 글자가 커지는지를 옵션 정하시면 될 텐데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스키라고 두 줄만큼 두 개가 커졌네요. 그러면 라인도 두 개, 캐릭터도 두 개라고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친구 새로운 아이 말고요. 베이직 기본을 가지고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반복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중 제목 베이직 캐릭터 돌아오셔서 글꼴 도둠 크기는 10 자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5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줄간격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두시면 되겠고 색깔값 K100이라고 하는 건 깜장색입니다. K100 뽑아놓은 색상 적용하시면 추가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본문이라고 하는 아이도 만들어 주세요. 단락 스타일을 미리 다 뽑아놨으면 기본으로 돌아오십시오. 일반 타이핑을 할 때는 기본 글꼴이었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만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니까요. 베이직 패러그래프 개체를 좀 배치해 보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외부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는 플레이스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어디 있는 거 갖고 올 건데? 라고 물어봅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이미지 들어있을 거예요. 선택하셔서 열기 하게 되면 이미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 가능한데 결과물 보니까 지금 하트 모양의 꽃과 안쪽에 글자처럼 보이는 그림이 따로따로 되어 있죠. 근데 얘네들 두 개를 겹쳐 놓으시려면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크기가 적당한가요? 이 정도? 조금 작아 보이니까 크게 키울게요. 가장자리에 파란색 테두리는 액자의 크기예요. 그래서 상자를 키워도 그림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요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같이 커지려면 위쪽에 있는 거 오토피트라고 하는 옵션을 켜두시게 되면 상자와 함께 그림도 같이 커지게 될 거예요. 보이시죠?
같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상자만 커지길 원한다. 라고 할 때는 오토피트를 꺼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나는 이 부분은 안 보이고 하트 부분만 남겨놓고 싶어요. 그럼 그림은 가만히 있고 상자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오토피트 꺼져 있는 게 맞죠. 위쪽에 있는 부분을 가릴 거예요. 위쪽에는 조절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상자만 줄어들고 그림은 가만히 있게 되죠. 이 친구 복사해서 하나 더 쓸게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르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 보일까요? 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고요. 여기 안에서 하트 이미지가 아니라 세계 꽃축제라고 하는 글자 이미지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상자는 그대로 있고 안쪽에 있는 이미지만 좀 왔다 갔다 하고 싶습니다. 구슬 동글동글 보이시나요? 이 친구를 클릭해서 쭉 기다리시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이렇게 비춰서 보여요. 나는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미지가 보이네요. 여기에서 꽃 부분은 안 보였으면 좋겠죠? 상자를 좀 줄여줄게요. 갖다가 배치. 문제 보시게 되면 효과를 그림자 효과 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개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시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실 수 있고요. 그 그림자의 거리 값이나 농도 값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다시 이미지 추가로 좀 갖고 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외부 이미지, 플레이스 데리고 오도록 할 거예요. 2급에 2번 데리고 오려고 보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한꺼번에 들어있고요. 결과물은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있는데 네모난 상자가 아니라 동글동글 상자군요. 그렇다면 동그라미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가둬놓도록 할게요. 왼쪽에 도구들 중에서 렉탱글 프레임 꾹 누르고 계시면 일립스 프레임이 보입니다. 동그랑 프레임 클릭 드래그 하셔서 프레임만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프레임을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 플레이스 외부의 이미지 가지고 오는 건 워낙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하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컨트롤 D 선택하셔서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이죠. 나는 이쪽에 요 이미지가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움직여진 거 확인돼요. 상자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 액자 전체가 선택된 거 그 상태에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Alt 쭉 누르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가 되죠. 안쪽에 들어있는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안에 이렇게 이미지가 비쳐 보여요.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동. 다시 상자를 클릭하셔서 Alt 드래그 해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안에 들어있는 동글동글 구슬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입니다. 요만큼이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배치가 되셨죠. 2급의 2번의 경우에는 오퍼시티가 불투명도 40 이건 2급의 3번에 대한 얘기군요. 2급의 3번 데리고 와서 오퍼시티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D 눌러서 2급의 3번 열기 커다랗게 맨 뒤에 배경으로 깔린 요 이미지를 얘기하는군요. 큰 이미지가 맨 위에 덮었었더니 다른 이미지들이 보이질 않네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맨 뒤로 뺄게요. Send to back 너무나 또렷하니까 이 이미지에 대해서 오퍼시티 투명도를 40%로 낮춰달라는 얘기로군요. 쭉 40%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들 다 배치했는데 아무래도 글자 작업하거나 도형 만들 때에 이 커다란 이미지가 걸리적거리면 곤란하니까 잠궈 놓도록 할까요? 오른쪽 버튼 락을 걸어 주시게 되면 이 큰 이미지는 이제 선택되지 않을 거예요.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사각형 190에 280짜리 만들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사각형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사각형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친구의 크기는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고 수정하실 수 있으세요. 윕스 폭을 190, 하이트 높이를 280 선에 대해서 삼중선 두께값과 색깔 그리고 모퉁이를 바꿔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에 대해서 선은 삼중선입니다. 트리플 두께값은 7입니다 라고 색깔 값도 미리 지시가 되어 있죠. 스와치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C60 모퉁이를 돌림 무늬로 바꿔주세요. 펜시라고 되어 있죠. 모퉁이에 대한 모양이 지금은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아이를 바꿔주도록 할게요. 펜시라고
값도 7mm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값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위치를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커다란 이미지들은 아무래도 다른 아이들을 선택할 때 걸적거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잘 잡으셨다면 그때그때 잠가 주시는 걸 권해요. 오른쪽 버튼 락을 걸어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가서 락을 걸도록 하죠. 두 번째 사각형은 만들면서 크기를 직접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같은 렉탱글 툴인데요.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하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거기서 216에 7이라고 값을 직접 입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제작이 될 거고요. 색상 값은 지시되어 있는 거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채워주는 색상,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넣어줬는데요. 효과를 그라디언트 페더로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에서 그라디언트 페더 주면 방향을 볼게요. 저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리멍텅 들어가고 있는데 결과물은 양쪽이 흐리멍텅한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이 옵션에서 리니어 타입이 아니라 가운데서부터 동글동글 퍼져나가는 레디얼 타입인가 봅니다.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투명하게 변한 거 보이시죠? 오케이. 그림과 도형의 배치가 끝났으니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프 툴 들어서 글씨를 쓰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 상자를 만들어 줬고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블록 잡은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펙트스 효과를 넣을 수가 없어요. 셀렉션 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가시면 이펙트스 효과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내부 그림자, 이너 섀도우, 거리값이라든지 그 투명도에 대해서 조절 가능합니다. 그림이 좀 작은 듯 하죠? 나중에라도 크기는 다 조절 가능하니까요. 크기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나머지 글자들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텍스트 파일에서 불러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텍스트 파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안에 글자들 타이핑 되어 있을 거고요. 필요한 부분만큼만 블럭 잡으셔서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글자 상자를 만들어서 컨트롤 V 하고 붙여넣게 되면 글자들 들어올 거고요. 만들어져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단락 스타일 적용한 거 보이시죠? 전문이라고 적용하게 되면 바로 적용된 거 확인이 가능할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도 필요한 부분만큼만 복사하셔서 갖다 붙이시고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 복사, 그 상자 만드셔서 컨트롤 V 붙여주면 되겠죠? 제목 부분은 요 위쪽에 따로 배치가 되어 있군요. 따로 떼서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들을 다 배치하셨으면 저장하기 전에 프리뷰로 미리 보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결과물과 배치 틀어진 게 없는지 한번 다시 쭉 훑어보세요. 파일을 저장하실 때 경로와 이름 맞춰주셔야 될 텐데요. 한 번은 인디자인으로 또 한 번은 PDF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군요. 우선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방이 있을 거고요. 파일은 처음에 시작할 때 줬던 그 이름 불만 없습니다. 저장하셔서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이 끝났으면 한 번 더 PDF로 내보내셔야 될 텐데요. 내보내실 적에 옵션이 모든 프린터 표시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파일을 세이브가 아니라 엑스포트 내보내기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파일의 형식이 PDF가 두 가지로 보일 거예요. 하나는 인터랙티브, 또 하나는 프린트. 우리는 출력할 거다 프린트 형태로 PDF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창이 뜨면 마커스를 보세요. All Printers Marker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I 똑같이 적용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엑스포트 내보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와 파일의 이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새로 만들게요.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다큐멘트 가시게 되면 대화창 뜰 거고요. 파일의 이름부터 주도록 할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겁니다.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용지 사이즈 198, 높이는 267입니다. 종이는 3장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페이지는 3개, 단도 3개가 필요하군요. 컬럼스 3, 사이의 간격은 6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백은 상하 좌우의 값이 다르기 때문에 링크가 걸려있는 건 뽀사주시면 되겠고요. 상을 45라고 높이값, 하는 30이라고 왼쪽과 오른쪽 좌우는 15라고 주시면 되겠죠. 도령값은 3mm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크레이트. 작업을 하실 때 항상 색상값부터 먼저 뽑아 놓도록 할게요. 지시에 나와 있는 색상값들을 하나하나 스와치 패널에다 뽑아 놔주시고요. 글씨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단락 스타일도 미리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치에 가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막내둥이 선택하시고 하나 더 만들게요. 뉴 스와치 쌍둥이가 만들어졌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필요한 색상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막내둥이 선택하셔서 추가 색상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지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고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단락 스타일로 가겠습니다.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 가시게 되면 우리는 영문판이기 때문에 기본 글꼴 베이직 캐릭터가 영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글을 입력해도 네모네모하게 뜨기 때문에 글꼴을 임의로 한글 글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이든 궁서든 바탕이든 상관은 없고요. 오케이. 기본 한글 글꼴로 바꿔준 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게 되면 패러그래프 스타일 추가가 된 거 확인할 수 있죠.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을 띄워주시고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본문 1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베이직 캐릭터에 가셔서 필요한 글꼴 적용해 주시면 되겠네요. 글꼴은 도둠, 크기는 13, 행가는 줄 간격을 얘기하죠. 리딩은 22, 자가는 트래킹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미리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없으면 직접 입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글자의 색깔 캐릭터 컬러에 가셔서 K100짜리 만들어 놓은 친구 적용하시게 되면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베이직 패러그래프 기반으로 해서 더 추가할 겁니다. 이름 더블 클릭하셔서 반복해 넣어주시면 되겠죠. 첫 줄 들여쓰기라고 하는 친구는 인덴트에 가시게 되면 first line이라는 게 보입니다. 3mm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대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필요한 패러그래프 스타일을 다 설정하셨으면 베이직으로 돌아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페이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게 되면 마스터 페이지 설정이라고 해서 비마스터 페이지를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패널에 가시게 되면 현재의 마스터는 A 마스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서 이름이 달리 보일 수 있는데요. A 페어런트라고 하는 게 A 마스터입니다. 현재 3개의 페이지 추가된 친구들이 다 A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비마스터를 추가해라 라고 했으니까 A 페어런트, A 마스터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뉴 페어런트, 뉴 마스터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비마스터 추가하실 수 있을 거고요. 페이지는 2페이지로 되어 있는 거 우리는 3페이지가 필요하죠.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3개라고 해줄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 비마스터가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만들어 놨던 이 3개의 페이지는 아직도 A마스터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 페이지 자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Apply Parent, Apply Master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A마스터가 아니라 B마스터의 영향을 받아라 라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2페이지스 보시게 되면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는 올 페이지 모든 아이들이 적용되길 원하죠. OK 단추 누르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B마스터의 영향을 받습니다. 페이지의 배치를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페이지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Allow Document 보일 거예요. 이 친구를 V체크 해제시켜 주시고 페이지를 하나씩 옮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까이 붙여주시게 되면 이렇게 찰싹 붙어요. 3개의 페이지를 나란히 놨습니다. 마스터 페이지에서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설정해라 라고 되어 있군요. 2번째 페이지에는 보성 그린티, 3번째 페이지에는 스토리라고 제작을 해달라고 하는군요. 마스터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스터를 더블 클릭하셔서 활성화 시켜줬습니다. 이 친구들은 아무래도 먼저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일반 페이지로 가서 그림을 얹거나 도형을 얹게 되면 페이지 번호들이 가려질 수 있어요. 레이어를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하는 게 안전할 텐데요. 레이어스 패널에 가시게 되면 현재 모든 아이들이 레이어 1에서 작업을 할 거다라고 해서 순서대로 쌓이면 아래쪽에 깔린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셔서요. 레이어 2번 만들어지면 항상 1번보다는 위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2번에다가 페이지 번호와 면주를 집어넣어서 가려지지 않도록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레이어 2라고 선택된 상태에서 면주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쓸게요. 타이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써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 뉴 로만. 페이지 번호도 넣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으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상자 만들어지고요. 타이프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인서트 스페셜 캐릭터 보일 겁니다. 마커스에 가시게 되면 커런트 페이지 넘버라고 해서 현재 페이지 번호를 자동으로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B마스터에 종속되기 때문에 B라고 자동으로 들어갔네요. 글꼴 맞추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친구들은 3번째 페이지에도 동등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복사를 하도록 할까요? 왼손으로 Alt 누르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 생기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쌍둥이 화살표 나타났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시게 되면 똑같이 만들어질 거고요. 3번째 페이지에서는 보성 그린티가 아니라 스토리라고 써야 되니까 바꿔주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1번 레이어로 돌아오시면 이제 제작하는 아이들은 항상 이 친구들 밑에 깔리게 될 거예요. 페이지도 역시 일반 페이지로 돌아올까요? 페어런트에서 꼭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를 얹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가져오겠습니다. 플레이스는 워낙 많이 쓰니까 단축키를 쓰셔라 라고 했었습니다. 컨트롤 D 2급의 5번 열기. 그림에 대해서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그라디언트 페더. 결과물의 방향이 왼쪽 오른쪽으로 짙은 색깔 옅은 색깔 들어간 거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방향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커다란 이미지는 아무래도 그거보다 작은 이미지를 선택할 때에 자꾸 걸리적거리게 되니까 잠가 놓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락. 반복적으로 이미지를 좀 넣도록 할까요? 컨트롤 D. 2급의 8번의 경우에는 클리핑 패스라고 해서 불필요한 이미지들은 잘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게 되면 클리핑 패스 보입니다. 옵션을 바꿔주시면 될 텐데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토샵이라고 하는 패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포토샵에서 패스 적용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잘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자들이 밟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텍스트에 대해서 랩을 5mm만큼 씌워줄 겁니다. 그림자 효과도 줄게요.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실 수 있고요. 텍스트 랩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하나, 둘, 세 번째 옵션 얼마만큼이요? 5mm만큼이요. 1급의 9번에서 이미지가 하나, 둘, 셋, 넷 들어있는 친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들어가 있군요.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가둬 놓도록 할까요? 네모난 프레임을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프레임. 상자는 이따만한 상자에다가 넣을 거예요. 라고 적당히 배치를 하시고요. 이 상자에다가 그림을 가둬 놓도록 하죠. 컨트롤 D. 그 상자에 맞게 그림이 갇혀 있고요. 셀렉션 툴 누르셔서 그 상자 전체를 옮기실 때는 파란색 상태인 경우이고요. 안쪽에 구슬 동글동글 보이시죠?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이 비쳐 보일 거예요. 요만큼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보이는 면을 정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림은 상자보다 좀 커 보이죠? 그렇다면 그 그림의 경우에는 갈색 테두리 보였을 때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2급의 9번에 있는 그 네모난 상자는 모퉁이를 둥글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글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텍스트 감싸기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상자를 선택하고 있으면 위쪽에 옵션이 보일 테니까요. 모퉁이를 둥글게 다듬어 주도록 할게요. 모서리는 둥글게 라운디드 값이 지정이 되어 있죠. 10mm만큼이라고 했으니까 값을 주시게 되면 모퉁이가 10mm만큼씩 다듬어진 거 보일 거고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에 랩을 씌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라운드 오브젝트 얼마만큼이요? 5mm만큼입니다. 라고 값을 주시게 되면 모퉁이에 이렇게 방어막 쳐진 거 보이시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쌍둥이 화살표 나오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배치. 안쪽에 들어있는 굿을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이미지 투영돼서 보입니다. 필요한 부분까지만 보일 수 있도록 조절. 반복하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 배치해 놓으시고요. 이미지 배치가 끝났네요. 도형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 동그라미를 만들어주세요. 사이즈가 110에 11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동그라미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 친구에 대해선 나중에라도 숫자 값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10, 110. 불투명도를 지정하세요. 60%라고 되어 있네요. 위쪽에 옵션 보시고 불투명도 값 맞춰주면 되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제작하는 친구는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꿀렁 이는 도형이로군요. 펜을 이용해서 클릭하게 되면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 들었고요. 시작하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곡선이 필요한데 가장 높은 언덕배기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제일 낮은 곳 고랑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자락은 여기라고 클릭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되 다시 이 뾰족한 부분들은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니까 클릭, 클릭,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클릭. 지정된 색상값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스와치에서 색상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은 없으니까 없습니다 라고 투명 처리해 주시게 되면 펜도구로 만들어진 친구 정리가 됐을 텐데요. 문제 보시게 되면 그 친구에 대해서 효과를 주세요. 그라디언트 페더라고 했네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페더가 있을 거고요. 방향을 보아하니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투명한 게 아니라 위쪽 아래쪽으로 투명하니까 방향을 앵글값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의 스타 포인트를 가운데다 놨었는데요. 왼쪽 오른쪽으로 빼시게 되면 그 중간 값들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도 결과물 보시면서 위치 조절해 주시면 좋겠군요. 펜으로 그린 도형이 아무래도 그림보다 나중에 그렸기 때문에 올라앉았네요.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제일 뒤로 배치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레인지 샌드 투 백. 필요한 이미지와 개체들은 다 작성했으니까 글자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색깔, 행간 모두 다 찾아주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옵션 쓰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패널 이용하셔도 같습니다. 보성 그린티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이펙트 그림자 효과 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블록 잡은 상태에선 그림자 들어가지 않아요. 개체 선택이라고 해서 오른쪽 버튼 이펙트스 나머지 작은 글자들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트 파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글자들 쪼로록 블럭 잡아서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글자를 넣을 상자 쫙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V. 글자들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단락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죠?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결과물의 글자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들을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 상자 만들어 주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시고요.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글자들 들어갈 거예요. 패러그래프 스타일에서 필요한 제목은 제목스럽게, 내용은 내용스럽게 본문에 1번인지 2번인지 보시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상자는 요따만한데 글자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상자들을 미처 다 담지 못하면 그 상자의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더하기 네모가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자가 넘쳐요 라는 뜻입니다. 옆 동네 세 번째 페이지에다가 저희는 상자를 만들어서 이어 붙이도록 할게요. 글자 상자를 여기서 이어받겠습니다 라고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줄 거고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이번 페이지의 끝자락에 있는 더하기 네모 요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글자를 이어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글자 쫓아다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면 3번 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텍스트 상자에다가 이어 붙이시면 됩니다. 적당한 단락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배치가 다 끝났다면 미리 보기 프리뷰를 한번 선택하셔서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하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 G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크기와 이름 지정되어 있는 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Document. 파일의 이름을 먼저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세 번째 문제죠. 3번입니다. 용지 사이즈 정하셔야 되겠네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297, 210 A4 용지 서 있는 위치로군요. 페이지는 한 장짜리니까 넘버 오브 페이지는 1. 단은 3개짜리인데 간격은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간격을 없애버릴 거고요. 여백도 상하 좌우가 모두 다 0이라고 하니까요. 그 친구는 링크를 걸으신 상태에서 값을 주시게 되면 맞은값, 그리고 블리드 도련은 3mm 전체가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링크 걸려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군요. 오케이. 도형을 만들거나 글씨를 제작하실 때 필요한 색상들을 미리 뽑아 놓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 이용하셔서 색상 값은 제일 끝자락에 있는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뉴 스와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었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흰색, 검정색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 버튼 에디트 스와치라고 하게 되면 스와치 패널에 그라디언트 들어갈 거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색상들은 스와치에 다 뽑아 놨고요. 글자 작업을 하기 위한 단락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 스타일 가셔서 기본 베이직 패러그래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기본 글꼴이 영문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한글을 입력할 때에 영문 글꼴이게 되면 한글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본 글꼴을 한글로 바꿔 놓도록 하죠. 그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아이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중제목이라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페이지 캐릭터 글꼴 찾으시고요. 반복하겠습니다. 베이직 패러그래프를 기반으로 해서 더하기 만들어진 친구는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넣으시고요. 베이직 캐릭터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단락 스타일을 다 뽑았으면 베이직으로 돌아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개체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서 불러오도록 하죠. 만들어진 친구가 너무 크다 싶으면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파란색의 테두리는 액자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이면 그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자만 줄어드는 거예요. 상자와 요 그림도 같이 줄어들기 원한다 라고 할 때는 위쪽에 오토피트를 켜주시는 게 좋겠죠. 상자와 안쪽에 있는 그림이 동시에 연결되기 원하지 않을 때는 오토피트를 꺼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체 이미지에서 이 부분들은 삐져나간 거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토피트는 해제시켜 주셔야 되겠죠. 파란색의 상자를 드래그 하셔서 바깥에 있는 액자 부분만 잘라 놓도록 할게요. 이급의 16번 이미지는 하나의 이미지에 3개가 같이 들어있군요. 이렇게 따로따로 상자에다 가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서 배치하도록 하죠.
렉탱글 프레임 이용하셔서 여기다가 만들 겁니다 라고 임의로 크기를 조절했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불러오는 2급의 16번 이미지가 상자 안에 갇히게 될 거예요. 셀렉션 툴로 돌아오셔서 안쪽에 들어있는 구슬을 꾹 누르고 기다리시면 그 안에 이미지 비쳐 보이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까지만 보일 수 있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2급의 16번의 경우에는 모퉁이를 경사 베벨 값으로 3mm만큼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옵션 중에 모퉁이를 다듬어 줄 겁니다 라고 베벨로 선택을 하시고요. 3mm만큼 이라고 하게 되면 모퉁이가 쌍둥쌍둥 잘린 게 확인되시죠? 그림자 효과까지 같이 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펙트스 가시게 되면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농도라든지 거리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쌍둥이 화살표 나오면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 안쪽에 동글동글 구슬 보이시죠? 클릭해서 쭉 기다리고 계시면 이미지가 투영돼서 보여요. 보여주고 싶은 범위만큼만 배치. 도형을 넣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각형은 102에 216이라고 값이 정해져 있는데 클릭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쭉 그려주시게 되면 사이즈가 얼마짜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위쪽에 옵션 보시고 크기를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윕스 폭을 102, 하이트 높이를 216이라고 값을 나중에라도 정해주시면 이렇게 맹그러질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표지가 되는 건가 보죠. 이 아이는 맨 뒤로 배경으로 빼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맨 뒤에 배경으로 깔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또 다른 사각형은 바로 그리면서 크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102에 150이라고 정해져 있죠.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클릭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고요. 윗스 폭을 102, 하이트 높이를 150이라고 주게 되면 작성이 되면서 바로 크기가 맞춰진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가져다 놓으시고요. 얘도 배치를 맨 뒤로 뺄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또 다른 사각형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사각형 2번에 대해서는 모퉁이를 거꾸로 둥글게 라고 5mm 적용됐으니까 모퉁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글자들을 좀 넣어 보도록 할까요? 타입 툴 들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글자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문자의 경우에는 한글 미음을 입력을 하시고요. 한자 키 눌러주시게 되면 특수 기호들이 주르륵 뜰 거예요. 그 중에서 원하는 모양 선택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작은 글자들의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텍스트 파일에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필요한 만큼 쭉 잡으시고요. 컨트롤 C 복사하셔서 글자 상자 쫙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글자 들어가겠죠. 글자들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패러그래프 스타일 적용하시게 되면 바로 만들어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표는 직접적으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메모장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좋겠죠? 데이터 텍스트를 활용해서 표로 전환하실 때에 그 하나하나의 열과 행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이 첫 번째 열, 저만큼이 두 번째 열, 그 각각의 열을 컴마 표시로 구분을 해 보도록 할까요? 항목과 내용 사이를 쫘라락 블럭 잡으셔서 컴마, 일시와 4월 사이를 쫘라락 블럭 잡아서 컴마, 4일 사이를 컴마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들을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하셔서 텍스트 이만큼 만들 겁니다 라고 상자 만들어서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데이터 그대로 활용 가능하고요. 몽땅 블럭 잡으셔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컨버트 텍스트 투 테이블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는 컴마 표시를 기반으로 해서 열을 구분할 거다라고 오케이. 글자들을 몽땅 블럭 잡으셔서 미리 만들어 놓은 표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결과물을 보니까 왼쪽에 있는 열들은 칸이 좀 너비 좁죠. 선에다 정확히 대시면 좌우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나올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상자의 너비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보시면 머리글과 일반 행들의 색깔 다르군요. 머리글 부분 요만큼이요 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채워주는 색깔에 대해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니면 상단에 있는 색상값 정하시면 되겠죠. 선들에 대해서 선의 굵기가 지정이 되어 있군요. 안쪽에 있는 선들이 0.5포인트, 색깔은 K의 10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상값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양쪽 끝쪽은 선이 없으니까요. 그 친구들도 선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 줄게요. 프리뷰로 결과값과 비교를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하는 형식은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게요. 세이브. GTQ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과 형식 확인해 보시고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네요. 여기까지 2022년 5월달 비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찬찬히 연습하셔서 다음번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